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은 우리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과목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자, 운영체제는 보통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운영체제라는 과목으로 들어왔으니까 운영체제는 또 무엇일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뭐냐면 하드웨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내가 하드웨어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드웨어 자원의 주 핵심 멤버가 뭐예요?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죠. 그래서 CPU, 메모리 같은 컴퓨터 자원을 관리를 하는 거다. 그럼 관리를 하려면 내가 명령어를 내려야 될 텐데 그 명령어가 굉장히 어려우면 어때요? 사용자들이 불편해하고 외면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또 편의를 제공을 하는 거죠. 컴퓨터에서 내가 어떤 명령어를 처리를 하면 이런 게 다 처리가 되는데 그 명령어를 모르면 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또 제공하는 역할을 또 운영체제가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운영체제는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라고 그래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술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속에 있는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운영체제가 소프트웨어 속에 속한다라고 그랬는데 거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보면 우리가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했죠.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기계적인 부분이고 소프트웨어는 그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술 파트였죠. 자, 하드웨어는 다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일단 프로그램이다. 명령어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이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 또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냐라는 거죠.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포함을 해서 시스템에 대한 자원,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다? 운영체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죠? 자, 시스템을 전체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운영체제다. 자, 그러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냐?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를 다 시켜놓으면, 다 이제 해주면 드디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어떤 사람은 워드 작업, 또 어떤 사람은 엑셀 작업, 또 어떤 사람은 그래픽 작업 많이들 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하고 싶은 대로 특성한 요구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자, 한번 구분해 볼까요? 윈도우즈 하면 어디에 속하죠?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거죠. 네, 내가 문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소프트웨어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작업하는 것은 응용 소프트웨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있나요?
자, 운영체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거 운영체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일단 하드웨어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관리를 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한 부분인 실행관리자, 예, 컴퓨터에 대한 실행관리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럼 어떤 일을 할까? 많아요. 자, 작업의 순서를 결정을 하고 뭐를 먼저 처리해야 될까 네, 결정을 하고 또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네, 근데 이제 프린터는 한 대인데 너도 나도 프린터 명령어 들어왔다. 어느 장치 어느 컴퓨터에서 보낸 인쇄 명령어를 먼저 처리를 해줄까 그런 개념. 또 하드웨어 제어 컴퓨터 자원을 관리를 하고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바탕화면 좀 한번 바꿔볼까? 라고 하는데 명령어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힘들죠. 근데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몇 번 클릭했더니 바뀌어지네. 이렇게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응용 프로그램들의 수행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글이라든지 엑셀 작업이 이제 편리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와 사용자 간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관리를 하니까 사용자가 내가 하드웨어를 관리하고자 할 때 어떤 명령어를 내리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운영체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갑자기 배우 황정민 씨가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혔냐면 여러분도 알 수 있죠.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먹기만 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배우가 이 주연 배우죠. 이 배우가 이제 씬을 찍기 위해서 많은 스태프들이 바탕을 다 깔아주죠. 카메라 장치 또 배경 뭐 이런 세트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배우로서.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밥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를 다 해주는 거죠.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여러분이 운영체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를 다 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겠죠. 있나요? 그렇게 밥상을 다 차려놓으면 이제 여러분이 한글을 하던 엑셀을 하던 이제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컴퓨터가 안 켜져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엑셀 한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과 같은 네. 그런 게 이제 운영체제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운영체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운영체제가 윈도우즈도 있고 도스도 있고 유닉스, 리눅스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왜 윈도우즈를 쓰고 있을까? 그죠? 컴퓨터 살 때 끼워져 있으니까요.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컴퓨터를 파는 사람들은 왜 윈도우즈를 깔아줬을까? 도스를 안 깔아주고 왜 윈도우즈를 깔아줬을까? 일단 뭐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사용자들이 봤을 때 편리하고 또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운영체제와 B라는 운영체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 운영체제가 더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운영체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성능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운영체제를 하나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지 살아남겠죠. 네. 자, 이 지구상에는요, 많은 운영체제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운영체제도 많이 있다 그거죠. 이런 기능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더 좋은 운영체제가 나와서 또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중요해요. 이렇게. 자, 일단은 처리 능력에 대한 향상입니다.
일단은 네 가지 종류를 알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네 가지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보세요. 어떤 능력적인 면은 많아야지 좋은 거고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작아야지 좋은 거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처리 능력.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능력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작업량이 많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처리 능력이다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처리하는 작업량을 말을 하고 네, 그 수치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반환 시간이네요. 타임이 들어갔네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turn around time인데 내가 작업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시간. 결과 끝나죠. 작업이 끝나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에요. 내가 세탁소에다가 물건을 맡겼어요. 그래서 처리 과정이 다 끝나서 내가 물건을 찾아갈 때까지의 시간. 그거를 우리는 반환 시간이라고 합니다. 줬다가 다 처리해서 내가 가져가는 시간. 됐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 가능도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 가능도죠.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용할 수 있나.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고장이 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려고 하는데 또 고장이 나 있어요. 또 사용하려고 하는데 되네. 쓰고 있는데 1분 뒤에 뭐 버퍼링이 걸린다든지 오류가 걸려요. 그럼 또 사용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 가능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 것, 그거를 사용 가능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되어야 되겠죠.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처리 능력 향상, 반환 시간은 짧게, 사용 가능도 높아야 되고 신뢰도 높아야 된다. 이런 네 가지 평가 기준이 있고 운영 체제가 추구해야 될 목적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체제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체제 종류. 자, 일단 운영 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한다라고 그랬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또 내부적으로 나눠요. 학자들이 또 나눴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운영체제 내 그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 또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어 프로그램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작업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군요. 또 이 하나하나의 역할은 또 무엇일까? 처리 프로그램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또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중에 제어 프로그램 종류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일단은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뭐냐면 감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다. 자, 여러분이 슈퍼바이저는 어디서 한번 나왔죠? 컴퓨터 구조 쪽에서 인터럽트 할 때 SVC,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터 거기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라고 있는데
이게 운영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 동작을 다 관리하고 또 그거를 감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겨보면은요, 처리할 프로그램에게 주격장치의 빈 공간을 할당을 하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주격장치에 올라와야지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주격장치의 빈 공간, 여기 들어가 라고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입출력 처리에 대한 스케줄 제어, 또 인터럽트 처리,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가 있다 그랬죠. 또 입출력 장치에 대한 오류 제어, 주격 장치상에 존재하는 복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배분, 또 프로그램 간의 통신 제어,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랬죠.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명령어를 처리를 할 때, 자, 여기에 명령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가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데 명령어 하나가 데이터 하나를 할 때는 뭐 상관이 없죠. 근데 명령어 여러 개가 이제 처리를 하는데 하나의 데이터를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걸 이제 하는 거죠. 또 주격 장치와 보조격 장치의 자료 이동이 있었을 때, 또 파일 조작 처리, 또 입출력 자료와 프로그램 간의 어떤 논리적인 연결,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3번에 보시면 작업 관리 프로그램, 업자가 빠졌군요.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작업 관리는 이제 스케줄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의 연속적인 처리를 위해서 스케줄을 잡아주는 겁니다. 스케줄. 자, 여러분의 스케줄은 어때요? 누가 잡아요? 네, 내가 잡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를 해야 되지, 또는 어젯밤에 잠자면서 내일은 뭐를 해야 되지 하고, 네, 그 일의 순서에 따라서 짠짠짠 해야지 시간의 낭비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것에 맞게 시스템 자원에 대한 할당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순서를 정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용자의 명령어를 해독하고 그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빠르게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속적인 작업이 일어나도록 어떤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제어 프로그램 3가지라는 거 알고 있으세요. 일단은 우리가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감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 자, 데이터 관리,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작업 관리, 스케줄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따로 뺐고요. 자, 서비스 프로그램은 이제 뭐냐면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렬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머지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가 번역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원시 프로그램이다. 그랬습니다. 원시 프로그램. 자, 원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이 작성한 만든 프로그램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C 언어로 작성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
또 뭐 자바로 작성을 했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인간이 작성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원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소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작성했어요? 네, 인간이 작성을 한 거죠. 각각의 어떤 언어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인간이 작성해 놓은 언어를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고 이거를 실행을 하려면 기계가 해석을 해야 기계가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기계가 알아먹는 언어를 우린 기계어라고 그래요. 기계가 알아먹으려면 뭘로 다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언어로 작성을 하든지 간에 이진수로 다 바꿔야지 돼요. 그래서 기계어로 바꿔야 되죠. 이건 뭐로 작성되어 있어요? 이진수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목적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냐?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다 그래요. 됐나요? 네. 자, 원시 프로그램이 이건 누가 바꿔줘요? 번역해 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죠? 컴파일러. 자, 대표적인 번역기 컴파일러가 있는데 그러니까 C를 번역해 주는 거, 자바를 번역해 주는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번역해 주는 번역기를 돌리면 그게 다 이진수로 바꿔줘요. 네.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이 번역기에 의해서 소스 프로그램이죠. 네, 원시 프로그램이 번역기에 의해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다. 이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브젝트 프로그램이 됐어요. 자, 이제 기계어로 바뀌었어요. 기계어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이 되려면 목적 프로그램이 하나가 그냥 실행할 수도 있지만 다른 목적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목적 프로그램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링케이지 에디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연결 편집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이제 모으는 거죠.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모여서 실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탄생된 것이 뭐다? 로드 모듈이다.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로드 모듈이다 그럽니다. 모듈이다라는 것은 어떤 단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를 할 때 뭐 물건을 하나씩 옮기진 않죠. 바구니 이렇게 큰 바구니에다가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양만큼 넣는 거죠. 그래서 바구니째 통째로 옮겨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단위를 우리는 모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로드는 뭐냐? 주격장치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주격장치에 올라갈 수 있는 단위다라고 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로드 모듈이다. 그러고 로더에 의해서 로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격장치에 업로드 시켜주는 거죠. 네, 주격장치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할 수 있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실행하는 이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밑에 설명, 제가 지금 말한 게 그때 이제 이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게 바로 번역기의 대표적인 거 컴파일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컴파일러는 어때요? 한꺼번에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 시간은 처음에 할 때는 오래 걸리죠. 한꺼번에 뭐 2만 줄, 5만 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번역하는 시간은 빠르지만 한 번 번역을 해놓으면 실행 시간은 바로 됩니다. 네. 자, 됐죠? 그래서 언어 번역 과정 우리가 빠르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고요. 연계 편집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지금 번역기에 대한 설명. 자, 연계 편집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 225쪽에. 자, 연계 편집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출력한, 컴파일러가 출력한
뭐가 나오죠? 목적 프로그램이 나오죠. 목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로드 모듈을 만들어주는 거다. 자, 서로 독립되어 컴파일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거죠. 네,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실행할 수 있는 로드 모듈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게 이제 연결 편집기의 기능. 자, 로더의 역할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번역기 중에서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번역기에 컴파일러 하나 봤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번역기가 컴파일러예요. 거의 모든 고급 언어를 다 번역해 주는 게 컴파일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의 번역 과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죠? 자, 이 번역하는 게 그러면 컴파일러만 있느냐? 다른 것도 있다 그거죠.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자, 인터프리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인터프리터는 뭐냐면 한 줄씩 해석을 해요. 네. 여러분 컴파일러는 어때요? 내가 2만 줄, 여러분 A4 용지가 몇 줄 정도 돼요? 해봤자 몇십 줄이죠. 근데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성이 2만 줄 정도, 5만 줄 정도 이제 프로그램 길이가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번역을 하는 게 컴파일러였어요. 됐죠? 거기까지 됐죠. 그런데 인터프리터는 뭐냐면 한 줄씩 번역해요. 한 줄 입력하고 엔터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또 한 줄 쓰고 엔터 치면 또 바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는 이제 자, 원시 프로그램에 있으면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번역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군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적인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볼까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다. 오브젝트 프로그램이 목적 프로그램이죠. 목적 프로그램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목적 프로그램 만들지 않는다. 네. 원시 프로그램의 명령물을 번역하면서 바로 실행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는 많아요. 이 지구상에. 네, 인터프리터 방식을 채택한 것은 얼마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는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컴파일러 언어의 종류는 우리가 다 못 외우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을 한번 외워보자라는 겁니다.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로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4가지. 자, APL이라는 언어, 베이직이라는 언어, 리스프라는 언어, 스노볼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 지구상에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하고 이제 저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네, 대한민국이 어때요? 정말 적죠. 정말 크기가 작잖아요. 네, 거기서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랑 이제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컴파일러 언어는 너무 많아요. 그죠? 인터프리터 방식은 몇 개 안 돼요. 여러분이 APL 언어는 뭘까? 그 세부적인 것은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인터프리터 언어의 종류 4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러가 있어요. 어셈블러. 자, 어셈블러 4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 번역기. 자, 번역기 종류 첫 번째 컴파일러가 있어요. 컴파일러가 있고, 자, 두 번째 지금 뭐 있었어요? 인터프리터. 네. 그래서 컴파일러를 번역하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랬어요. 인터프리터 우리가 4가지만 외우자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어셈블러가 있어요. 어셈블러. 자, 이거는 딱 한 가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셈블러라는 것은 무슨 언어만 번역하는 거냐면 어셈블리 언어만 번역하는 거예요. 어셈블리 언어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어셈블리 언어다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계어는요 다 이진수예요. 그래서 더하세요, A를 더하세요, 10을 더하세요, 그런 것도 다 이진수로. 만약에 더하세요 1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A를 더하세요 1000, 0001. 예예요. 이거는 이게 더하세요 A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 줄도 아니고 2만 줄, 5만 줄을 이런 기계어로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호를 만든 거야. 아, 더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add로 만들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내가 a로 하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호화 시켰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인간들이 알아보기 좋게 기호화 시켰다. 이렇게 기계어를 인간이 알아보게 기호화시킨 언어가 바로 뭐냐면 어셈블리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어셈블리 언어 되겠죠. 그래서 이 어셈블러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게 뭐다? 어셈블러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인 번역기 하면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프리프로세서다라고 해서 전처리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언어에만 있는데요. 전처리기. 우리는 전처리기가 무엇인지 의미를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전이다 그러죠. 뭐뭐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번역하기 전에 뭔가를 처리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기 전에 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원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번역기를 거쳐서 이제 목적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네, 컴파일 하기 전에 우리가 맨날 뭐가 필요가 있냐면 주석은 해석할 필요 없죠. 주석은 번역할 필요 없죠. 주석은 이제 사용자가 어떤 설명을 적어 놓은 거죠. 그 설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중에 참조하려고 설명을 적어 놓은 거죠. 그거를 기계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주석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이제 필요 없는 걸 이렇게 딱딱 없애주는 거죠. 그걸 하는 역할이 바로 전처리기가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시언어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볼까요? 시언어는 항상 뭐로 시작을 하게 되냐면, 자, 메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명령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메인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하게 되냐면, 샵, define 하고 나서 pi 3.141592 이런 식으로 pi라는 변수를 쓸 건데 3.141592라는 숫자로 쓰겠다. 이걸 대입해 놓는 변수로 쓰겠다. 이런 변수 할당이라든지 또는 이런 거죠. 샵 include 하고 나서 자, 이런 거라든지 이거 헤더 파일을 가져오겠다 그거죠. 샵 include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관련된 파일을 가져오겠다. 이 파일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프린트 명령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입출력에 관련된 거. 그래서 메인 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할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처리기, 대표적으로 시언어에 바로 전처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또 주석 제거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처리기의 역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로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더가 어디서 나왔죠? 그죠? 프로그램을 이제 주 기억 장치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더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네. 자, 로더의 일단 역할,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로더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의 어떤 단위별로 올리는 거였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또 네 가지 역할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로더의 네 가지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첫 글자만 따가지고 할 연재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연재 선수가 있죠. 그래서 헐 손연재가 적임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4가지 외워줘야 돼요. 네. 할당하는 역할, 연결하는 역할, 재배치하는 역할, 적재하는 역할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할당은 뭐냐? 영어로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네, allocation, 할당이다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주격장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자,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가는데 가기만 하면 되나요? 네, 시험 기간은 어때요? 자리 잡기도, 빈자리 자리 잡기도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만한 자리,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는지 공간 확보를 해야죠. 네, 그 공간 확보를 하는 걸 우리는 할당이다 그럽니다. 할당, 네, 주격장치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 할당.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할당된 주소에 연결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재배치하는 겁니다. 실제 주소에 배치하는 역할. 네. 다음에 이제 적재. 실제 최종적으로 기억 장소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의 적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더의 기능 4가지 이제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종류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자, 로더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더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초콜릿 하나를 먹더라도 회사에 따라서 또 초콜릿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로더가 있는데 그 로더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이커들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똑같은 가습기가 있더라도 삼성 제품, LG 제품 이렇게 있듯이 로더에도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어떤 로더를 선택을 할 거냐,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전문가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일단 로더의 종류가 있고 그것의 역할까지 여기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compile and go 로더가 있습니다. compile and go 로더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역할이 번역기가 로더의 역할까지 해버리는 거야. 네,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compile and go 로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절대 로더가 있습니다. 절대 로더는 뭐냐면 번역을 할 때 미리 지정한 번지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적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로더는 어떤 기능만 담당을 하냐면 적재하는 역할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상대 로더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억장치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더의 기본 기능 4가지를 모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로더의 기능 4가지가 있었죠. 그 4가지를 모두 수행을 하게 되고 다른 말로는 이제 재배치 로더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로더다.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필요한 블럭만 적재하는 겁니다. 동적 로더. 네. 필요한 블럭만 적재.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엑셀을 띄워요.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띄우는 모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100% 주격장치에 올라가서 작업이 되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장비값이 계속 비싸지게 되는데 주어진 장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죠. 동적 로더다. 그러면 우리가 엑셀을 할 때 엑셀에 있는 모든 기능을 전체에 다 넣으려면 이만큼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엑셀을 띄워서 뭐 매크로를 한다든지 또는 뭐 컨텐츠 쪽을 한다든지 그런 명령어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빈도가 낮거든요. 근데 그 기능까지 메모리에 올려서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 내용만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매크로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엑셀에 있는 매크로 영역을 이 주격장치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한 순간에 필요한 블럭만 주격장치에 적재를 하고 또 필요하면 또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동적, 유동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적 로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더의 종류 4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컴파일 앤 고 로더는 뭐였어요? 네, 번역기가 로더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거였죠? 맞죠? 절대 로더는 뭐죠? 절대, 적재 기능만 담당하는 거. 상대 로더는 뭐였죠? 네, 로더의 4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거. 자, 동적 로더는 뭐였죠? 네, 필요한 블럭만 이렇게 적재하는 거다. 네, 됐죠? 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로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매크로가 있고 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동일한 점은 뭐냐면 반복되는 것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매크로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1 더하기 10을 계산하는 걸 내가 아니면 별을 20개 찍는 거 할까요? 별 20개 찍는 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그럼 별 20개. 별 20개 찍는 것을 매크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하다가 이게 필요하면 이제 여기 처리하고 또 수행하다가 이게 처리하면 또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그때 또 프로그램을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거는 이제 같아요. 운영 문제. 처음에 만드는 것은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자, 별 20개를 작동하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수행하다가 이제 얘를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콜, 별이라고 불러주면 별에 가서 return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원래 프로그램이 있고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는 것은 매크로나 프로그램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얘가 실행이 될 때는 조금 내부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실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매크로는 실행을 할 때 이 내용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나서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매크로로 작성된 것은 이 사이사이로 프로그램 사이사이로 쓰이는 거죠. 쓰이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행할 때는 어떠세요? 네, 쭉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쭉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의 길이는 늘어나지만 처리 속도는 어떠세요? 네, 빠르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부 프로그램은 뭐냐면 별도의 장소로 놔두고 나서 찾아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콜로 부르는 거죠. 여기서 별 20개 출력하는 게 필요하다. 콜 부르고 부 프로그램에서 return이라는 명령어로 복귀를 합니다. 자, 콜 부르고 리턴 해주고 콜 해주고 리턴.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전체 길이는 짧죠. 일단 콜 한 줄만 되면 되니까. 하지만 실행을 할 때 제어권이 이쪽으로 갔다가 와야 되니까 실행을 할 때 얘보다는 어떠세요? 조금 느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매크로는 쭉 실행하는 거, 부 프로그램은 갔다 왔다를 반복한다는 거. 자,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1번 문제 볼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죠. 소프트웨어를 2개로 구분을 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된다. 자, 거기까지 생각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였다. 뭘 생각해요? 황정민이가 말한 밥상을 생각하는 거죠. 다 차려놓는 거.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운영체제가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라 그랬죠? 그러면 그 운영체제는 다시 또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운영체제는 기억나나요? 자,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나눠졌죠. 자, 여러분이 제어 프로그램 종류 세 가지를 한번 말해보세요. 예. 자, 감시 프로그램, 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또 작업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있죠. 네. 자, 처리 프로그램 두 가지는 뭐가 있었어요? 그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 또요, 네,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됐나요?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에 속하지 않는 거. 이 언어 번역에 뭐가 들어왔어요? 로더도 있었죠. 링커도 있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을 말을 하는 거죠. 엑셀은 이제 바로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운영체제.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었죠. 이렇게요. 네, 여기에 엑셀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맞았나요? 자, 2번 갈까요? 네, 운영체제의 기능이 아닌 것은 아닌 것. 자, 운영체제는 어디에 상주할까? 여러분,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거 윈도우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 속에서 윈도우즈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드디스크 속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컴퓨터 전원을 키면 그것이 바로 주격장치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격장치는 바로 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자, 운영체제가 이 속에 쫙 저장이 되어 있다 그거죠. 근데 컴퓨터에 전원을 딱 키면 주기억장치에 이 운영체제가 샥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상주를 하게 된다 그거죠. 남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롬에 상주하면서 주기억장치 용량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롬에 상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볼까요? 데이터 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검색되는 방법을 관리를 합니다. 2번 응용 소프트웨어가 요청한 입력과 출력 명령을 수행합니다. 4번 사용자가 요청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주격장치에 적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갈까요? 자, 다음 중 로더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로더의 기능 뭘 생각하자? 소년제를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뭐예요?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아닌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시스템 성능 평가의 기준으로, 요인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 좋아요. 운영체제에 대한 거죠. 이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요, 안 좋아요 라는 평가하는 기준. 신뢰도가 좋아야 됩니다. 처리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turn around time, 반환 시간이 낮아야 됩니다. 또 뭐 하나 있죠? 사용 가능도가 높아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것은 자, 로더,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어셈블러가 있군요. 곰곰이 봤더니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컴파일러 이 세 가지는 뭐죠? 바로 번역기의 종류가 되는군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1번 로더가 되는군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여러분도 잘 맞았나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